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고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 우리 시대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하는 시대. 카톡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평생 고독을 사랑했고 옹호했으며 고독 속에서 위대한 사상을 키워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눈을 통해 고독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있기를 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로맨틱한 환상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가 본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마찰이 생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처받고 오해하고 실망합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춥고 너무 가까워지면 아픕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 사람들 곁으로 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지혜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씁니다. 가족 앞에서는 책임감 있는 부모나 자식의 가면을 씁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고 사교적인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면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면을 쓰느라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진 당신입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연기합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고,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감춥니다. 이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숙함이고 예의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상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 대해 신랄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 독백을 주고받을 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친구와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상대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당신이 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대화는 진정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자아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의 충돌일 뿐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성공담으로 응수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은 더 큰 고통으로 관심을 끌려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대화의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아의 과시와 경쟁. 그래서 대화 후에 우리는 피곤합니다. 진정한 교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드러내느라 에너지를 소진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집단이 개인에게 미치는 압력을 경고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다. 군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군중이다. 집단은 개인의 지성을 낮춥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명석하게 생각할 수 있던 사람도 집단 속에서는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나라. 하지만 이 우리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단은 수능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는데 너만 왜 다르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평생 듣는 말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집단에 맞추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에 굴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봅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단순히 외로움이나 고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자유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로부터 해방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완전히 혼자 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곧 정신적 탁월함의 척도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풍부한 내면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고독을 즐길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쾌합니다. 내면이 빈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다. 생각이 얕은 사람,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오락, 소음, 이런 것들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가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고, 탐구할 것이 있고, 창조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통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대부분을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철학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인류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고독은 사색의 공간입니다. 현대인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음악이나 영상을 보고, 일하는 동안에는 업무에 치이고, 퇴근 후에는 술자리나 약속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또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언제 생각합니까? 언제 자신을 돌아봅니까? 언제 삶의 의미를 묻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산다. 진정한 사색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방해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술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고독한 사색을 통해서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위대한 예술작품, 깊은 철학적 통찰, 혁신적인 과학적 발견.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독에서 나왔습니다. 작곡가는 홀로 악보와 씨름하며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작가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갑니다. 과학자는 홀로 실험실에서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고독 속에서 빛난다. 범인은 군중 속에서 빛난다. 왜 그럴까요? 창조는 깊은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은 집중은 방해받지 않는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정원을 가꾸며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글로 표현합니다. 그 창조성은 고독 속에서 꽃핍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대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롭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통찰한 인간, 본성의 진실은 오늘날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많은 연결이 깊은 연결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그중 몇 개가 진정한 소통입니까? 피상적인 연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연결도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친구가 올린 여행 사진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동료가 올린 승진 소식에 초조해집니다. 옛 동창의 행복한 가족 사진에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왜일까요?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 뒤에 숨겨진 고민, 갈등, 좌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집된 삶과 편집되지 않은 우리 삶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내면에 있지, 타인의 인정에 있지 않다. 좋아요, 숫자가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팔로워, 수가 당신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물리적 소음만이 아닙니다. 정보의 소음, 감정의 소음, 욕망의 소음. 뉴스는 끊임없이 세상의 위기를 알립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쏟아냅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고 텔레비전을 켜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왜일까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정성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는 매일 정신적 메이크업을 합니다.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이 너무 오래되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포장 안에 진짜 우리가 누구였는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으로 산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실용적입니다.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라. 현대인에게 고독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완전히 혼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오직 자기 자신과만 함께 있는 시간.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마치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근육이 아프듯이 고독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타인과 대화합니다. 하지만 언제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답은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입니다. 그 질문들이 당신 내면의 씨앗처럼 심어지고 시간이 지나며 자라나고 어느 날 문득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특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책은 고독한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다. 왜일까요? 책은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책은 그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 펼치고 원할 때 덮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당신을 위대한 정신들과 연결시켜줍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와 만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의 철학, 플라톤의 사상, 칸트의 철학을 독서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만의 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 그것은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 그의 푸들 강아지와 함께. 자연은 특별합니다. 자연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존재합니다. 나무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은 당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십시오.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공원을 거닐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어두십시오. 사진을 찍으려 하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에 올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끼십시오. 그저 존재하십시오. 고독을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창조는 자아를 확장시킨다.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하지만 창조는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는 표현의 문제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을 완전히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질 낮은 사회적 관계보다는 고독이 낫다. 하지만 질 높은 관계는 고독만큼 가치 있다.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고립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상처받기 싫어서 모든 관계를 끊는 것.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선택에서 옵니다.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혼자 있는 것. 이것은 건강합니다. 고립된 사람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고독한 사람은 충만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적은 수의 깊은 관계가 많은 수의 얕은 관계보다 낫다. 우리 사회는 인맥을 강조합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인간관계가 넓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00명의 지인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3명의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친구들과는 진정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관계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것.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연락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만 유지하십시오.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주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심오한 고독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고독.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연인에게 의존하고, 친구들에게 동화되고, 집단에 흡수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이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개의 독립된 자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함께 있지만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는 관계. 당신의 파트너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그것을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은 의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함께 있을 줄 압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만이 타인과도 평화로울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함께 있는 것도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명료함을 줍니다. 사회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단지 거칠애인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일시적 유행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군중은 표면만 본다. 고독한 사람은 깊이를 본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은 성공을 외칩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성공을 쫓다가 성공을 얻은 후에야 깨닫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고독한 사색을 통해 이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지혜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핵심은 욕망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그리고 욕망은 고통이다. 왜일까요?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을 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입니다.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음 욕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이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타인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욕망을 줄여라. 그러면 고통도 줄어든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남들이 원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 고독은 이 능력을 길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고독한 사색 속에서 우리는 이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죽음을 직면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 명료함을 줍니다. 삶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안에서 온다.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런 것들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과 화해할 때 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 어떤 외부적 성취도 줄 수 없는 충만함으로. 7부 고독의 실천, 현대인을 위한 조언. 현대인이 고독을 실천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로부터의 거리두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그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경고했을 것입니다. 기계가 당신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우리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십시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우십시오. 식사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혹시 중요한 일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지만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1시간 동안 연결되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그 1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색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알람이 울리면 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봅니다. 하루를 타인의 정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보십시오. 일어나서 적어도 30분은 어떤 기기도 보지 마십시오. 대신 다음을 해보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커피를 천천히 마시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자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한 고독의 날로 정하십시오. 이날은 누구와도 약속을 잡지 마십시오. 어떤 모임에도 가지 마십시오.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냅니다. 당신 자신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내면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다. 일주일에 하루, 오직 당신만을 위한 날을 만드십시오. 그 날은 생산성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저 느끼십시오. 그저 쉬십시오. 물리적 공간도 중요합니다. 집 안에 당신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작은 방 한 칸이면 좋고, 방이 없다면 구석 한 곳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을 당신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공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서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책들, 그의 음악, 그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에게도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세상의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곳은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일 수 있는 곳입니다.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 음악, 자연, 예술. 쇼펜하우어에게 음악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플루트를 연주했고 매일 음악을 들었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표현이다. 그는 음악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술로 여겼습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을 고독 속에서 위로하고 고양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고독의 시간에 그것과 함께 하십시오. 좋은 책 한 권, 좋아하는 음악, 아름다운 그림, 조용한 산책로. 이것들이 당신의 고독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고독을 실천하려 할 때 우리는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 저항은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옵니다. 먼저 사회적 편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이상하게 봅니다. 왜 혼자 있어? 친구 없어? 주말에 혼자 뭐해? 외롭지 않아? 쇼펜하우어는 이런 편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무지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이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혼자 영화를 보러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혼자 여행을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주말을 혼자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권리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내면의 저항입니다. 고독을 실천하려 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성숙의 표시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 당신은 내면을 채울 필요가 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느끼십시오.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마치 금연을 시작할 때처럼 금단 증상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외로움의 파도가 지나가면 그 뒤에 평화가 옵니다. 현대인이 고독을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성의 압박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바쁨은 도피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는 도피. 고독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일. 이것은 생산적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지만 내면의 성장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생산성의 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시간이 무언가를 생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간은 그저 존재하기
이한 시간입니다. 현대인은 자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임, 동영상, 쇼핑. 끊임없는 자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한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0분, 아무 자극 없이 있어 보십시오. 불편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10분이 익숙해지면 20분으로 늘리십시오. 20분이 익숙해지면 30분으로 늘리십시오. 점차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고요함이 지루함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자극이 없는 것이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을 통해 고독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표, 고독의 가치, 실천 방법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떼지어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는 것, 혼자 서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주류 철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너무 어둡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비관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을 지켰고, 자신의 사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후세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통찰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의 용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혼자 있으려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고독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고독은 힘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힘. 타인의 인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과잉 연결된 이 시대에, 끊임없이 소음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모두가 바쁘게 달려가는 이 사회에 잠시 멈추십시오. 혼자 있으십시오.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내면의 평화를,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은 온전함입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닙니다. 고독은 귀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의 귀환. 쇼펜하우어가 평생 걸어간 그 길, 고독한 사람의 길. 이제 당신도 걸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